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단독 명의로 살까, 공동 명의로 살까, 지난 영상 기억나시죠? 실제로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상담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유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로 받을까요? 아니면 상속으로 받을까요?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냐,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증여세는 인별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받는 사람이 다르면 세금도 받는 사람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누진세율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세는 유산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 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받겠죠.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상속세 부담이 예상된다면 미리미리 사전증여를 통해서 분산증여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현금 5억 원을 자녀 5명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증여는 각자가 가져가는 1억 원씩 세금을 계산하지만 상속은 5억 원 전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분산이 됩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과세를 하니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더 나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 상속재산이 딱 5억 원이다. 그럼 증여는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1억씩 증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속세로 과세를 하는 게 맞을까요? 상속세로 과세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상속으로 가면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이 되면서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공제액의 차이 때문인데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보다 그 공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5억 원이 적용이 되고 특히 이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 배우자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낮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 개시 당시에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이 돼서 총 10억 원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어서 굳이 무리하게 사전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상속은 증여보다 많은 공제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증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하실 점은 상속 직전에 하는 사전증여는 그다지 큰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유는 이 합산과세 때문인데요. 우리가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하고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낸 이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기납부한 세금으로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누진세로 인해서 추가되는 세금만큼만 추가로 징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면 다음에 2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죠. 합산과세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은 괜찮을 것 같은데 10년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단순히 이제 절세 측면에서는 직계 비속 자녀분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 상태에서 상속이 지금 일어난다면 상속세가 얼마인가 사전증여를 해서 합산과세가 배제되었을 때 이 남은 재산의 상속세와 이 방금 낸 증여세 이 합계액을 비교를 해서 더 적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죠. 물론 취득세도 고려하셔야 될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급하게 사전증여를 해서 상속재산의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에 시세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아서 기준시가로 증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등의 이슈로 시세가 급등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상속이 일어난 후에 합산이 될 때 돌아가신 날 현재 시세가 아니라 우리가 증여를 받았을 때 당시 시세를 가져와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에 공시가격이 3억 원인 단독주택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이 단독주택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시가가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된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아파트의 가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10억 원이 아니라 제가 증여받을 당시에 3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 후에 합산이 되더라도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와 별도로 또 뭐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비해서 재산 가치가 있는 재산들은 미리 일부 자녀에게 분산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증여 시 취득세와 상속 시 취득세를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 변수에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여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3.5%에서 12%까지 중과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속 취득세는 비교적 낮은 취득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등기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보니까 꼭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드렸는데 각자가 보유한 재산의 뭐 종류라든지 규모,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